착한 형 방이와 황금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이라는 착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방이는 늘 웃는 얼굴에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욕심이 많고 형편없이 자라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나무 젓가락 한 쌍을 꺾어보라고 시켰습니다. 형제는 쉽게 젓가락을 꺾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젓가락 두 쌍을 합쳐 꺾어보라고 시켰고 아무리 힘을 줘도 젓가락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혼자서는 약해도 둘은 강한 법이니라. 내가 죽고 나면 세상에 너희 둘뿐인데 서로 믿고 도우며 의좋게 살아야 한다. 방이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은 양의 재산을 나누어 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형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방이는 동생을 의심하지 않고 아낌없이 재산을 내주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초라한 초가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형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그래도 방이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동생을 찾아가 돈을 조금씩 빌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온갖 짜증을 내며 겨우 키끌만큼의 돈을 내주며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방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방이의 성실함을 기특하게 본 마을 관리 한 명이 그에게 작은 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방이는 아내와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남의 밭을 갈아주고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밭을 직접 일구어 먹고 살 수 있겠구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밭에 보리씨를 심어야 하는데 워낙 가난한 형편이라 보리 종자를 살 돈이 없었던 것이지요. 방이는 고민 끝에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아, 내가 내년에 보리 타작을 해 10배로 갚을 테니 보리 한 말만 구워주겠느냐?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10배로 갚지 못하면 그 밭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빌려주겠소. 방이는 보리 농사에 자신이 있었기에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동생은 다음 날 아침에 보리를 주겠다며 방이를 돌려보냈습니다. 형이 돌아가자 동생은 곧바로 마당에 보리를 풀어헤쳐 놓았습니다. 그는 잘 연글지 않은 보리만 골라 솥에 삶아버렸습니다. 이걸로 농사를 지어보라지. 100년이 지나도 싹 하나 못 틔울 거야. 다음 날 방이가 오자 동생은 삶은 보리를 건네며 생색을 냈습니다. 형님, 제일 좋은 보리만 골랐고 싹이 빨리 나라고 물에 살짝 담가 놓기까지 했으니 정성을 다해 키워보시오. 방이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이는 가족들과 함께 보리씨를 밭에 뿌린 후 매일 밤낮으로 밭을 돌봤습니다. 혹시라도 새들이 보리씨를 쪼아 먹을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지요. 몇 달이 지났지만 다른 밭과 달리 방이의 밭에서는 싹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보리알들은 밭에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고 방이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밭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밭 한가운데서 보리싹 하나가 돋아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이는 너무나 기뻤고 그 작은 싹을 애지중지 돌보았습니다. 보리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 첫 여름이 다가오자
이삭이 누렇게 익어갔습니다. 저 보리에서 수확한 것으로 다시 한번 심어서 이듬해 동생에게 보리 20마를 갚으면 돼. 방이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방이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노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귀한 보리 이삭을 모두 쪼아 먹어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방이는 그만 좌절의 밭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런 방이의 머리 위를 보리 이삭을 쪼아 먹은 노란 새가 맴돌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 보였지요. 노란 새는 부리로 방이의 옷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방이는 눈물을 훔치고 노란 새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노란 새는 방이를 깊은 산속 어느 큰 바위 밑굴로 데려갔습니다. 그 굴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 3명이 나왔습니다. 과연 노란 새의 말대로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마지막 남은 보리알까지 다 빼앗겨 놓고도 우리 걱정부터 하다니. 아이들은 방이에게 황금 방망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방망이로 땅을 치면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어서 소원을 빌어라. 방이는 얼떨결에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황금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보리밭이 가득 차고 집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방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집은 동생의 집만큼이나 으리으리한 대궐로 변해 있었고 밭에는 보리가 가득했으며 그 외에도 좋은 논과 밭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이는 보리 10마를 가지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을 골탕 먹여 밭을 빼앗으려 했던 동생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요. 동생은 방이에게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물었고 방이는 노란 새와 아이들 그리고 황금 방망이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방이가 말한 산속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 굴에 손을 집어넣어 휘젓자 황금 방망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내놓아라. 그러자 동생 앞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동생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나를 지킬 병사들을 한가득 내놓아라. 그러자 수많은 뱀들이 나타나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동생은 기겁하며 황금 방망이를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동생의 발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돌과 잡초가 생겨났고 동생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이 초라한 초가집으로 변해 있었고 논과 밭은 모두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동생은 우라병이 걸려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방이 이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을 알려주었구나.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한 동생은 며칠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생의 죽음을 듣게 된 방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장례를 치러주고 오갈 곳 없어진 동생의 가족들에게 집과 밭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방이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옛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고을에서 존경받는 명망 높은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